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슈강원 정우성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선은 30년 만에 최고 투표율 79.4%를 기록하면서 수개월간 이어진 정치적 혼란에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국민의 과반에 가까운 지지를 얻으면서 3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이재명 대통령. 곧바로 제21대 대통령직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이 마무리된 지금 우리에겐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죠. 오늘 이 시간은 이번 대선으로 보는 민심, 또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중일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원도당 대변인 한중일입니다. 그리고 허소용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수석대변인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허소용입니다. 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긴박하게 흘러갔던 지난 6.3 대통령 선거 당일의 모습 어땠는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갑시다. 김문수! 가장 높은 투표율 무엇을 의미하는지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방송 3사 공동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1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2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로 예측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득표율 51.7% 예측 1위.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표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순식간에 표가 줄어들었네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새벽 2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투표로서 주권 행사로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963년 12월) 경북 안동 화전민 마을에서 태어난 이재명 대통령. 2010년엔 성남시장, 2018년엔 경기도지사 당선. 무상교복, 청년기본수당, 계곡 노점상 철거 등 각종 정책 성과로 유능한 행정가임을 입증했고, 기득권을 깨야 한다는 직설적인 화법과 톡 쏘는 이른바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 기득권 과거의 그 나쁜 구조를 깨고 새로운 길, 희망의 길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난, 장애, 탄압 등 모진 시련을 딛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회 통합을 이끌어야 할 중책을 맡게 된 이재명 대통령. 그의 정치에는 자신이 겪은 가난과 불우함을 서민들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영상 보고 오셨는데 짧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22일간의 선거운동을 거쳐서 대선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선거 결과 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국민의 이 같은 선택에 대해서 두 분 먼저 어떤 생각 들었는지 소회 좀 들어보죠. 허 대변인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특히 우리 강원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제가 22일간 유세본부장으로 18개 주를 거의 3번 이상 돌았는데요. 그때 거기서 만났던 모든 그 도민들의 모습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번에 이재명 시대만큼은 우리 시민들의, 도민들의 열망을 꼭 약속을 지켜내야겠다라는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허 대변인 표정 보니까 아직 그 감동의 네. 여운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네요. 예, 아직도 가슴이. 알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되겠지만 그러면 이번엔 한중일 대변인 소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는 진짜 아쉽지만 어쨌든 결과는 나왔고 겸허한 자세와 반성하고 우리 성찰하는 이번에 선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심을 잘 맞게 재정비해서 보수 정당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각 당의 운명을 결정한 날이 바로 6월 3일이었어요. 어제 그제였는데 그야말로 모두에게 피말리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6월 3일 선거당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고요. 투개표 당시 분위기 먼저 한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투표 당일날 그리고 개표할 때 가장 관심사가 출구조사 발표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다들 당에서 모여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저희도 기대는 했었습니다. 어려운 선거였지만 그래도 여론조사가 발표할 수 없는 기간 내에 우리가 그래도 많이 따라 붙었다는 그런 여론조사 데이터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발표 순간 너무 격차가 컸죠. 12%, 3%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 없잖아 좀 실망을 했고 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결국 12시에 당선 유력으로 뜨고 나서는 저희들은 일단 귀가 조치를 했었습니다. 네. 이번 패인 분석도 하셨을 텐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어떤 게 패인이라고 보시는지요? 아직까지 정확한 패인 분석은 나온 거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먼저 이 선거가 계엄을 했고 계엄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이 된 조기 선거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탄핵의 원인 그리고 탄핵이 된 대통령 그리고 또 주변 그런 원인들을 좀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짧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못한 부분 그런 것들이 패인의 요인으로 발생되지 않았나 보고요. 또 한 가지 좀 더 붙이자면 일단 저희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만 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너무 짧았습니다. 민주당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민주당은 오랜 시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후보께서 90%의 지지율을 받으면서 쉽게 갈 수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8강, 4강, 2강 이런 과정에서의 치열한 접전들이 많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후보 간의 갈등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후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난 총리였던 한덕수 총리하고의 후보 단일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국민들이 바라볼 때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그건 국민들뿐만 아니라 저희 당에서조차도 매우 실망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당을 지지하고 또 보수들을 결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짧은 기간 너무 아쉽게 하지 못했다. 그런 것들이 패인의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가 안 됐다 이걸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좀 위험한 부분들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보수의 성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선을 긋는 순간 또 여기를 또 잃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철학은 그대로 밀어붙이고 가고는 있는데 지지율은 올라오지는 좀 못했고 또 일부 우리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일부 우리 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반드시 선을 긋자 본인들이 먼저 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후보자 입장에서는 선언할 수 없는 부분이 정말 한 표 한 표가 소중하고 내 표인데 내 표인 사람들하고 선을 긋는다는 건 너무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우리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우리 국회의원 일부들 중에는 선거 기간 내내 윤석열 선긋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했는데 다만 후보자 입장에서 못한 것이 우리 그 보수 그리고 우리 샤이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네. 또 우리 당을 좀 지지했던 분들 이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실망감이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가 패인의 요인이 작용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입장을 바로 4일 새벽에 밝혔어요.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에 나서겠다라고 또 전했고 중앙당과 강원도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 입장 발표는 없습니다. 예. 입장 발표는 없지만 저희들은 지금 재정비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네. 사실 어제 오늘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조금 뭐 사직하라는 소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가 일단 기본적인 게 정리가 되면 입장은 발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허 대변인께서는 6월 3일 당일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는 뭐 당일 마찬가지로 이 개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네. 대부분 이제 뭐 전화나 SNS로 마지막까지 투표 독려하는 활동 다 비슷하게 이루어졌고요. 그 개표를 보기 위해서 이제 도당에 같이 모여서 지켜봤는데 그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출구조사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와서 네. 모두가 진짜 얼싸안고 진짜 울먹이기도 하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겠네요. 예, 맞았습니다. 네. 예. 근데 초반에는 격차가 상당히 안 났어요. 오히려 네. 초반부에는 김문수 후보가 더 앞서가는 예, 먼저 양상이 개표된 나타났는데 곳이 네. 약간 긴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민심을 읽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22일간의 유세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그 강원도의 험지라고 하는 곳에서조차도 소위 샤이 민주여야 될 분들이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환호하는 표현들을 네. 많이 해주셔서 아 이제는 조금 더 민주당 쪽에 또 이재명 쪽에 마음을 많이 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적극적인 그 행보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네. 약간의 그 개분 줄기는 했지만 끝끝내 우리 그 시민들이 국민들이 내란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뜻에 같이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이 재외국민과 사전투표율이 역대급 투표율을 네, 보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투표율이 80%를 넘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고 각 후보당 얼마나 표를 가져가느냐도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예. 개표 결과 득표율과 표 차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민주당 측의 기존 예측 개표 결과 어떻게 달랐습니까? 일단은 거의 80%에 육박하는 투표율이, 그러니까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 자체가 보수나 뭐 진보나 할 것 없이 네. 이번 선거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그 대통령이 49.42라고 하는 역대 최다 득표율로 또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국민 통합해서 대신에 내란 종식은 확실히 하고 뭐 이런 의지를 전달해 주셨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여론조사 결과보다 이제 실제 득표율은 좀 차이가 있었죠. 그랬죠. 막판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보수 결집세들이 네. 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그게 저희 강원도에서도 그 영향이 좀 있어서 비록 이제 뭐 최종적으로 보면은 그 강원도가 2022년 그 선거에 비해서 보다는 그래도 갭은 좀 줄여냈지만 좀 아쉬운 그런 네. 또 석패를 하긴 했죠. 그랬군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선거운동 초반에 다소 혼란스런 출발했지만 빠르게 격차를 좀 좁혀 나간 분위기도 보였는데 기존 예측과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 이렇게 된 요인은 또 뭐라고 보시는지요, 국민의힘은? 저희는 이제 처음에 초반에는 20%에 조금 넘었었죠. 예. 거의 20%를 넘어본 적도 없는 적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후보자가 다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 가면 갈수록 1%, 2%씩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 당의
출신이었던 이준석 후보도 또 보수 진영에서 출마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수치를 합친다고 해서 그게 다 합쳐지는 건 아니지만 그 수치를 합쳐도 그 이재명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그랬지만 시작하고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수치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홍보가 덜 돼 있었습니다. 저도 이 선거 기간에 우리 당의 출신이었던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좀 알았지. 네.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우리 당의 약간 꼰대의 어르신 그런 이미지셨는데 막상 선거에 들어가고 나와서 이 경기도나 서울권에서도 보게 되면 김문수 지사의 그동안의 지사 8년 그리고 국회의원 12년 그리고 장관을 하면서 너무 청렴하고 또 일 잘했던 그런 부분들이 재평가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분에 대한 지지도들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원했던 만큼은 얻지 못했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49%를 받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50%는 넘기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보수 진영에서 2명이 나왔고 또 지금 탄핵 정국에서의 선거라고 하면 보수 진영에서 2명이 나왔을 경우에 최소한 50%는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결국 50%를 못 넘었고 우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41%를 얻었는데 같은 40대라고 해도 뭐 떨어진 건 떨어진 거지만 어쨌든 기대 이상의 선전을 했다. 또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게 탄핵과 관련해서 선거를 치렀던 게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때 홍준표 대표께서 20% 초반, 중반 정도밖에 득표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더 짧은 기간에 김문수라는 후보가 41%를 얻었던 건 우리가 아까 얘기한 후보 단일화 과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정리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만 좀 시간이 있었고 조금만 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더 나갔으면 그거는 좀 더 높은 득표를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진 건 진 거고요.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쇄신하고 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